자연스럽게 지금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의 이름이 올려져서 나오는 여론 결과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대선 주자 후보군,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 후보군에서도 좀 지각 변동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 여론조사가 당분간 한 20%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굉장한 또 급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행위 자체가 무슨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거는 오히려 비극일 수밖에 없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하는 내용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진단도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민 최고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대선 주자 이렇게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 삼강 구도가 재편되는 게 아니라는 진단이신 거죠. 그럼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제 여론조사에는 내가 그냥 선호하거나 최근 관심에서 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뭐 지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주권 행사를 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개 보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 여론조사는 대개 대선 한 1년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네. 국민들이 아, 다음 지도자가 누구지? 누구를 지도자가 뽑지? 이런 심각한 판단을 해서 지지도가 형성이 예. 됩니다. 그 전의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떤 이슈나 네. 흐름, 뭐 트렌드 이런 거와 연관돼서 이제 약간 등락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일종 의원께서 보실 때는요. 윤석열 총장은 뭐 국민의힘 당적도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후보, 야권 후보로서 이제 여론조사에 설문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적 욕심이 가득한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내는 기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우리 사회의 이 법치의 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편법으로, 그죠? 또 공정과 정의를 허무는 모든 역할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었던 것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찍어내기 윤석열 총장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검사로서의 이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각을 쓴 것이지요. 그래서 네. 나타나는 또 거기에 그러한 그 기계와 또 강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조사의 지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총장으로서 검사로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거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정치에는 넘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최고에서 이걸 좀 감을 좀 잡았습니까? 최근에 그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든지요. 주식에 대한 양도세 3억, 10억 기준에 대해서 약간 당정 간에도 좀 이견이 좀 노출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짧게 한번. 예, 지금 뭐 당정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그 재정 준칙 관련돼서도 예.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좀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논쟁 과정에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제 그 우리 공직 관료들은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이나 규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네. 정치는 새롭게 변화되는 현장의 어떤 요구들, 현장의 변화들을 또 이 새로운 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항상 늘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좀 힘드실 수는 있을 텐데, 네. 하여간 이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반려했다 그러니까는요. 여기에 제가 볼 대해서 때는 이 검난 파동 만들고 한 이 추미애 장관, 집값이 전세 대란에서부터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이러한 경제장관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총리께서
뭐 다른 장관 그 위에 있는 부총리니까 부총리가 내고 그것을 반려를 했다. 그럼 다른 저 장관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이잖아요. 네.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국민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 법칙을 허문 장관부터 저는 빨리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의 그 사표 제출 그다음 문 대통령의 반려 얘기는 그 오늘 뉴스룸에서 정확하게 그 배경 그다음에 파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이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민주당의 최고위에서는 그 기본적인 입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대권 주자로 부각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큰 주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뭐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이른바 대통령 후보 또는 정치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어느 한 사건에서 무슨 인기를 얻어서 또는 뭐 방송에서 뭐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기본 역사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확장되지 않은 후보들은 중간에 그런 후보가 한 5명 정도는 중간에 낙마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렇다면 만약 윤 총장이 대권을 도전하게 된다면 우리 그 뭐 김종민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이제 그 격언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의 사법 집행으로 어떻게 보면 흥한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를 했다. 네. 또는 무슨 뭐 정권하고도 맞서 싸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인기를 좀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 공정하다, 뭐 중립적이다, 사심이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본 건데, 네. 알고 보니까 저 정치하려고 그랬네. 그러면 저는 바로 그거는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갈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말고 딴 게 한 게 없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중립하겠다. 나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정치에 뛰어든다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행보를 해온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법, 예. 자기 모순이 돼버립니다. 모수적인 예. 왜 그래. 김 의원님 왜 윤석열 총장이 올라갈까요? 왜 인기를 얻어갈까요? 이 정권이 1박 2일 아니, 토론해야 됩니다. 자, 이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면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를 이 정권은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인기 관리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대권 나온다고 그럼요. 한 적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데. 윤석열은. 먼저 그럼 국민의힘에서는요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되는데 야권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아닌데 그럼 마냥 이게 지지율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아요? 저희는 대리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예, 또 기존의 그 자당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지속성으로 봐야지요.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 정권이 잘못 운영하고 있고 이 나라를 곳곳이 다 허물고 있는 거에 대한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이 이런 네. 원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칙론자라는 진단이시고요. 김종민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잘못된 호도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뭐 굳이 이제 러프하게 보면 거칠게 절반 있고 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절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지형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로 이렇게 결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말고 누구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간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가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분한테 어떤 신뢰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거나 비전이 있다거나 이런 검증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한 지지죠, 사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